축구를 잘하려면 뭐 기술도 필요하고요, 체력도 필요하고요, 성실함도 필요하고요, 전략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실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승부 예측이 그렇죠. 그렇죠. 네, 축구 선수라면 정말 아무리 원하고 노력을 해도 부상을 피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축구 자체가 격렬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참 국내 팀들, 뭐 대표팀 다 막론하고 참 부상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상자가 많아서 또 슬픈 분이 또 여기 계십니다. 아스날. 그쵸, 아스널은 원데이 투데이의 일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일도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응원하는 선수들의 부상 다 한 번씩 겪어보셨을 텐데요. 아쉬움을 담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랭킹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실력은 좋으나 부상이 아쉬운 선수 탑 10을 꼽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제 선정 기준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너무 옛날 선수들은 제가 뭐 보지도 경험도 못했고 네. 좀 알만한 선수들 위주로 네, 그렇게 한번 베스트 10을 뽑아봤습니다. 저도 뭐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명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네. 별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선수들은 좀 제외했어요. 뭐냐면 부상이 굉장히 잦았던 선수들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좀 고생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기량이 더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이제 뛰지 못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대한 커리어를 그래도 지니고 있는 선수들은 저는 제외했습니다. 네, 두 분의 선정 기준을 들었으니까요. 바로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의 10위 누군가요? 네, 10위는 뭐 팬들이 유리몸이라고 부르던 조나단 우드게이트입니다. 작년에 미들스브로에서 은퇴를 했는데 네. 98, 99 시즌 리즈 유나이티드 시절부터 19시즌 동안 수비수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는 뭐 팬들 아시다시피 항상 많은 부위에 부상을 달고 다녔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여기 다치면 또 저기 다치고 전성기를 누려야 했던 사실 레알 마드리드 이적 그때도 약간 부상을 안고도 무려 1,300만 파운드라는 이적료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갔거든요. 당시로서는 큰 돈이죠. 엄청난 금액이었죠. 당시로는요. 그만큼 이 실력 면에서는 우드게이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부상만 이제 끝내고 계속 출장 수를 늘리면 이 선수는 탑 클래스 수비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 전성기를 누려야 될 한 20살, 만 20살부터 28살까지요. 리그 20경기를 넘게 뛰었던 시즌이 단 한 시즌밖에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2006-2007 시즌에 미들스브로를 임대 갔던 그 한 시즌 빼고는 계속 중간중간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 수를 소화하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조나단 우드게이트. 그래서 아주 뭐 큰 부상 때문에 확 커리어가 꺾였던 상황은 아닙니다만 잠재된 곡선이 여기까지 했던 선수가 그냥 밋밋하게 끝나버린 이런 케이스입니다.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네, 한 의원님의 10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또 좀 불행이 닥친 선수예요. 주세페 로시 선수가 저의 10인데 주세페 로시 선수는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뉴캐슬 유나이티드에도 잠깐 있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팬들에게도 익숙한데 이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파르마에 임대 가서부터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의 전설 중에 한 명인데 그 이후에 비아레알에 입성을 해서는 4시즌 연속 2자릿수 골을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2010-2011 시즌에 모든 대회 도합 32골이나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제 최절정기였었고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도 주세페 로시 선수를 이제 중히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딱 그 시점에 비아레알에서 엄청난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무릎에 항상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근데 이제 로시 선수의 또 불행은 뭐냐면 이 부상이 거의 회복되려고 해서 훈련에 복귀하잖아요. 그럼 또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장기 부상을 막 겹치기로 당하면서 이제 비아레알에서의 그 이제 2시즌 동안은 거의 이제 출전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중요한 활약할 기회 같은 게 또 다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에 입성을 해서도 잘했어요. 2013-14 시즌에 17골을 터뜨려서 다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는데 또 거기서도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선수가 지금은 어디 와 있냐면 셀타비고에 와 있어요. 셀타비고에서는 물론 주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귀데티라든가 아스파스의 뒤를 바치는 조커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또 장기 부상을 당해서 이제 시즌 아웃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뭐 비아레알 때부터 피오렌티나 지금 셀타비고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마다 계속 부상이고 어느덧 이제 나이도 이제 꽤 많아졌는데 맨유에서 이 선수를 키우려고 했던 시절 그리고 파르마에 딱 입성하고 비아레알
초반 몇 시즌 그때 로시 선수가 계속 네. 갔으면은 정말 굉장한 공격수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네. 10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계속해서 들어서 네, 앞으로의 순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자, 9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위는요. 88년생의 과거 맨체스터 시티 최고의 유망주였던 마이클 존슨입니다. 네. 마이클 존슨은 팬들 아시다시피 07-08 시즌 스튜어트 피어스 감독 시절에 스티븐 아일랜드와 함께 맨시티를 미래를 이끌어갈 최고의 유망주 중이었고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 또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뛰면서 잉글랜드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체격 조건도 좋고 기본기가 상당히 잘 발달돼 있고 패싱을 하는 센스가 매우 좋았던 미드필더입니다. 근데 이 미드필더가 10대 후반이었던 그 07-08 시즌에도 23경기 선발로 나서면서 골도 이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만 2골도 기록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미 그 시즌 10대 후반부터 2007년 그 말에 부상으로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요. 08-09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에 이제 마크 휴즈 감독이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맨시티가 이제 좋은 선수를 좀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출장이 마이클 존슨이 조금씩 간간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해 2009년 말에 훈련 중에 아주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즌 아웃이 됐죠. 그리고 나서 부상 이후에 잠깐 돌아와도 이미 그 이후부터는 스쿼드에 월드 클래스 선수 몇 명과 탑 클래스 선수들이 막 섞여요. 주전 자리를 네. 들어갈 낄 자리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스타 군단이 돼 있었어요. 부상을 당했던 2008-2009 시즌부터 3시즌 동안 4경기 뛰었거든요. 네. 거의 뭐 놀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즌 동안 3시즌 동안 살도 찌고 또 중간에 음주운전 사고가 또 터져서요. 약간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아주 유망했던 유망주인데 그리고 나서 2011-2012 시즌에 레스터 시티에 임대가 돼서 재기를 노렸습니다만 역시 몸이 많이 불었고 네, 과거에 비해서 뭐 훈련량이 적고 했기 때문에 재기 성공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나이에 그냥 은퇴를 해버렸어요. 네, 이 마이클 존슨 선수 같은 경우가 팀의 상황과 자신의 부상과 다 엇박자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재능 못 피우고 그냥 은퇴를 한 좀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네. 9위에 났습니다. 한의원님의 9위는 누군가요? 네, 저의 9위는 우루과이의 판타지 스타 알바로 레코바 선수입니다. 레코바. 레코바 선수가 사실은 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우루과이 리그에서부터 상당한 재능으로 평가를 받아서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밀란에 도착을 하죠. 90년대 후반부터 도착을 해서 인터밀란에서 한 9년 가까이 뛰었는데요. 리그 20경기 이상 뛴 시즌이 4시즌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안에는 이제 여러 문제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조 여권 그때 스캔들로 약간 징계받았던 기간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레코바 선수가 사실 개인기, 창의성 뭐 킥 능력 또 프리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거든요. 사실 뭐 우루과이가 그 이후에 디에고 포울란 선수도 있었고 지금은 루이스 수아레스라는 또 슈퍼스타 대형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레코바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루과이 현대 최근의 축구에서는 창의적이면서도 뭔가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상을 굉장히 달고 살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러니까 꾸준히 정말 풀 시즌을 건강한 몸으로 난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고 레코바 선수도 나중에는 부상으로 계속 출전 제대로 못하고 이런 기간이 길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 경쟁자들한테 또 이제 밀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사실은 원래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좀 더 레전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된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 레코바 선수입니다. 네. 자, 바로 8위 가겠습니다. 네. 장 의원님. 8위는요 1980년생 레들리 킹입니다. 네, 팬들 아시다시피 개인 기량만큼은 정말 최고의 센터백이었습니다. 대인마크 능력, 또 순발력, 또 파워, 뭐 제공권 정말 좋은 센터백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밸런스도 매우 좋고 단 하나 고질적인 무릎 부상. 네, 1980년생인데 2006년 무렵부터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누려야 될 시점인데요. 그로부터 계속 부상이 계속 많아지면서 풀타임을 뛰지 못하는 시즌이 상당히 많아지졌고 결국은 30대 초반에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은퇴죠, 약간. 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요즘에 사실 30살을 넘기긴 했습니다만 레들리 킹 선수를 보면서 생각나는 선수가 이제 콤파니 선수예요. 이 콤파니 선수가 지금 31살 넘긴 했습니다. 사실 심적으로는 한 35, 6살까지 계속 월드 클래스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요즘 추세가 약간 레들리 킹 전철을 밟는 듯한 느낌이 최근 2시즌 정도부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콤파니 선수가 그러지 않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자, 8위 한현님의 8위는 누구죠? 네, 저의 8위는 칠레의 축구가 요즘은 나는 칠레의 비달이다. 아르투로 비달 선수 그리고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 등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반 사모라노와 바로 이 선수 마르셀로 살라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살라스 선수가 이제 아르헨티나 리그 리버플레이트부터 역시 각광을 받다가 라치오에 오게 되죠. 라치오가 당시에 뭐 아주 엄청난 호화 멤버 시절입니다. 라치오에 와서 98-99 시즌에 라치오에서 모든 대회 23골, 99-00 시즌에 17골 이랬던 아주 정말 대단했던 선수예요. 그리고 칠레 대표팀에서도 사사 라인이라고 그래서 사모라노 살라스 뭐 엄청나게 또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이고 좀 이제 다부진 체형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저돌적이면서도 또 발기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다부지면서도 또 순간 번뜩이는 유려한 기술까지도 갖고 있었던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74년생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이면 한창 이제 전성기 계속 누려야 될 연령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에 이제 라치오에서 잘했으니까 유벤투스가 데려가요. 근데 유벤투스에서 2시즌을 있게 되는데 2시즌 동안 합해서 리그 18경기 출전에 2골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라스 선수에게도 상당한 불행이었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좀 실망이었습니다만 어찌됐건 이 유벤투스 때 왜 그랬느냐? 부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살라스 선수는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 칠레 이제 남미 리그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이제 축구 매니아들의 뇌리에는 조금 잊혀지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살라스 선수의 어쨌든 이 유벤투스 시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공격수였는데 이 선수를 잃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이때 커리어가 꺾였습니다. 그 원인은 부상입니다.